이 김대남이라는 분이 간 이 자리는요. 예. 기재부 공무원들 1, 2급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여기 대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분은 지금 사실은 선임 행정관 내지는 행정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예.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를 비방 사주한 후 보증보험 상임감사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3억 원대 연봉, 법인카드를 약 500만 원, 월 5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알려졌는데 올해부터 출근하기로 돼가지고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그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차 주고 운전기사 하나 붙여주고 그다음에 비서 하나 생기고 카드 갖다 주고 뭐.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네.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그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망고 땡이야 사실 감사. 사람보다 편하다. 감사라고 하는 자리가 특히 금융 관련된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 녹음을 하고 난 그 시간대에는 사실 나경원 의원 캠프에 있었어요. 물론 나경원 의원은 우리는 그런 거 사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간 일인데요. 용산에서는 우리가 이걸 주선한 것이 아니라 다선 의원이 주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선 의원이 누군지는 아마 알고 계실지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윤핵관 중에 4분 중에 원조 윤핵관 2분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권성동이라고 이철규 의원. 그 중에 한 분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그 강릉 출신이라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자꾸 연결시키는데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처음 구성될 때 대통령실 구성을 2분이 주도했어요. 윤석열 후보 캠프 때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 밖은 권성동이 하고 대통령실 안은 장제원이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을 구성을 할 때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좀 추천하는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또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원희룡 그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추천한 분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추천한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추천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정치권 출신이 아니에요. 공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 건설 업계인가 건축 업계 종사하다가 본인이 정치적 그 뜻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하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 무슨 캠프 조직 외곽 조직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여러 사람한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선 캠프에 들어와서 일은 신지호 의원하고 같이 하다가 신지호 의원이 강승규 의원한테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팬클럽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특정인이 계속 뭐 지지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갔고 또 서울보증보험에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남 행정관을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분명히 저한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 씨를 특별히 알거나 챙긴 적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가 좀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보면은 7월 10일에 서울의 소리와 김대남 행정관이 통화를 하고요. (7월 11일에) 원희룡 당시 당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서울의 소리는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 후보였죠. 횡령 의혹을 보도하는데요. 하필이면 8월 2일에 김대남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임명이 됩니다. 대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말씀대로라면은 관련 경력도 없는 것 같고요. 정치권과 인연의 끈이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결사 반대였고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려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정도 횡령 의혹 정도라고 한다면 날리기에 충분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키면서 무리하게 이걸 갖다 이제 보도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건 보도사주하고 전대에 개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분위기,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코어 그룹이 느끼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갔던 감사 자리는 5월 초에 임기가 만료돼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10일에 총선을 하고 계속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 있으면은 5월, 6월, 7월까지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어느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채워가니까 그때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을 때고 이 자리는 사실은 A급 자리입니다. A급 자리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공천에 물 먹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아마도 미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아니라 이 업무야. 투덜투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그냥 간 게 내가 고른 자리야. 그러니까. 왜 골랐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이게 임기, 이 정권 거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 정권 내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기회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출마할 기간 동안에 내가 노는 게 아니라 3억, 최대 3억 5천까지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라 하냐면 내가 골라서 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라고 하는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갔겠느냐. 그다음에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장은요. 그 국정감사에서 폭로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이를 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곧 나올 거예요, 이름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대남 씨를 김 여사가 직접 챙겼으면 이분이 공천이 됐어야죠. 되지도 않은 이원모 비서나가 충돌하려고 용인에 갔겠어요? 아니면 용인에 안 됐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경선이라도 하라고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게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냈던 거 아니에요.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라고 한다면 그쪽 사람들하고 주류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고 공유가 됐다는 거겠죠. 저희 얘기는 사실 원희룡 캠프뿐만 아니라 이미 백설성 팀에서 계속 얘기하던 거입니다. 왜 당비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의 이미지 조사를 하느냐. 이거는 횡령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백서팀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게 뭐 새로운 것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미 당 주변에서 다 하던 얘기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횡령이라는 걸 딱지를 붙여서 그 적대적인 매체에다 둬서 보도하게 하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이분이 혼자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총선 백서 팀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궁금한 게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김대남이 대외빈데 알고 있지? 저희 회의할 때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다 수거해서 갔어요. 그거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백서 팀 일부 소수 그 대외비 내용 그리고 그거 김대남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게 뭐 영 이상하잖아요. 신주 부총장이 이제 한동훈 후보의 횡령 의혹은 총선 백서팀의 대회비였는데 김대남 행정관이 혼자 플레이를 한 거냐, 조직적으로 플레이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5월 23일에 총선 백서 특위에 두 사람이 백서 제작을 위해서 여연 관계자들과 면담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대남이던 원희룡 그 방송 공격 소재건 이게 원소스예요. 5월 23일 인터뷰하고 자료 받아온 게 원소스인데 이거는요 대회비였습니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대회비였습니다. 김대남의 개인 플레이인지 아니면 팀 플레이인지 그거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백서팀이라고 하는 게 뭐 외부 조직도 아니고 다 당내에서 선거를 치른 분들 중에서 일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뭐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이다.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특히 후보들 입장에서는 왜 조사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냐 마음이 급한데 이런 문제제기는 공식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었죠. 전당대회 때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이상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했고요. 당원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장동혁 위원이 대답했던 것으로 후보가 대답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님은 여론조사 지난 선거 때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받지 못하는 비대위원과 후보가 대다수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셨는가요? 이 여론조사 보고받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당원 당규에 딱 들어맞는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제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윤, 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 같이 움직이는데 마치 소위 말하는 차별화, 우호적 차별화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지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냐. 백서는 보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봤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당을 개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른 팀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또 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른 팀에서 당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철규하고 조정훈 씨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지지율 갖다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차가 누굽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국민들이 그거 대통령 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하나가 되자라고 한다면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것 그걸 통해서도 참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게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전당대회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가장 많이 지키겠다고 얘기한 팀이 바로 한 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대통령이 시키는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지키려면 지금 이래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당원들을 속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찌됐든 총선 백서는 매우 기다려집니다. 이런 정도 이 김대남인지 소남인지 모르는 사람이 행정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랬다 쳐요. 근데 또 아무리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서울의 소리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서프라이즈예요. 이분은 정말 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김 최고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한테 거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김건희 여사 책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이 양반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은 용산에 있으면서 한 것은 아니고 용산을 나오고 난 이후에 낭인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본인 딴에는 아마 모색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온 뒤냐 뭐 나오기 전이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명제 도입한다고 그러듯이 행정관으로 갔을 때 그 인사 추천 실명 밝혀야 되고요. 서울보증 또 추천한 사람도 이것도 실명 밝혀가지고 이건 당연히 뭐 밝히고 말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감사와 감찰을 해가지고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